지금부터 11호 태풍 흰남노 전망 및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신 자료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현재까지 강수량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최대 순간 풍속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현재까지 강수량 보시면은 제주도 산지 중심으로 최대 350mm에 가까운 매우 많은 비가 현재 내렸고,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쪽으로도 약 100mm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양의 비가 현재 내린 상황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도 쪽으로 해서 지금 바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백록담 부근, 즉 제주도 산지 중심으로 해서는 35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도 15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이 최근 들어서 더 발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실제 가시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출이나 일몰 시간대에 태양이 지평선 부근에서 뜰 때 높게 발달한 태풍의 그 눈 부분에는 아이월이라고 하는 눈벽이라고 하는 아주 발달한 구름대가 나타나는데, 일출 일몰 시간에는 이 옆에서 태양빛이 비치기 때문에 높게 발달한 구름대 그 뒷면으로 해서는 그림자가 지면서 태풍의 눈이 흐리게 검게 보이는 눈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발달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일출 어제 아침이 되겠고요. 오른쪽 그림은 일몰 어제 저녁이 되겠는데요. 네, 확연히 이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구름에서 더 눈이 뚜렷하고 발달돼 있고 돌아가는 회전 속도도 강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로 태풍이 더 발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태풍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에 고기압의 회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저기압성 회전이 더 원활하게 갖춰지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요. 이 태풍의 중심으로 해서 건조한 공기가 일부 좀 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조한 공기가 일부 반입이 되게 되면은 태풍이 발달하는 그 강도를 조금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태풍의 발달 속도는 다소 좀 늦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는 930헥토파스칼, 현재 기압이 가장 강하게 발달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동 속도를 고려해 볼 때, 또 강도를 고려해 볼 때는 제주도에 최근 접하는 시간대 대략 6일 새벽 1시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때 940헥토파스칼, 매우 강한 47m/s의 중심 최대 풍속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남해안 부근으로는 한 2시간 정도 빨라져서 6일 아침 7시 정도에 도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도나 경로의 그런 형태는 전일 예측과 변화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위성 영상을 제가 바로 동영상으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북위 30도가 이 가운데 있는 선입니다. 태풍 중심에 있는 선. 자, 여기 구름 사진, 이게 운정 온도가 되겠는데요. 높게 발달한 구름일수록 운정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나타나는데, 북위 30도 부근을 현재 넘어가면서부터 더 강하게 발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주 이례적인 그런 태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위 30도 부근에서 오히려 더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태풍의 눈도 현재 더 뚜렷하면서 이 중심의 눈 구조에서 그 사방으로 해서 원형을 이루는 그런 아이월 눈벽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더 발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태풍이 더 일시적으로 발달할 때, 이때는 이제 전향 포인트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위 30도를 일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북진 성분으로 조금 진행하다가 점차적으로 북동쪽, 즉 제주도의 동쪽 해안 쪽으로 이동하는 현재 진로 예측대로 진행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강도나 지금 예상 진로들을 볼 때 큰 피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나가 있는 사실인데요. 왜 이렇게 강한 강도가 나타날지는 일단 유사 사례와 간단하게 좀 말씀만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텐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번 태풍 흰남노고요. 오른쪽은
유사 태풍인 20년 9호 태풍이 마이삭인데요. 이 마이삭이라는 태풍은 상륙할 당시에 거제도 부근에 957헥토파스칼, 상당히 낮은 강한 강도로 상륙을 했었습니다. 상륙하는 위치가 상당히 비슷해서 지금 보여드리고요. 왼쪽에 있는 흰남노가 오른쪽에 있는 마이삭보다 해수면 온도가 다소 좀 높은 형태로 현재가 강도가 약해지지 않는 태풍에 더 강한 강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밑에 있는 그림은 연령량입니다. 해수 연령량도 마이삭보다 이번 흰남노가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상의 열 조건은 마이삭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태풍이 발달하고 또 태풍이 북상하면서 약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보시는 그림은 200헥토파스칼, 즉 12km 이상 고도의 제트 기류가 위치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마이삭인데요. 마이삭도 상층에 발산하는 그런 흐름이 좋았습니다. 상층에 발산이 되면은 지상이나 하층에서는 수렴이 되면서 상층으로 끌어올리면서 태풍이 발달하기 좋은 구조가 되는데 마이삭은 태풍이 발달하기 좋은 구조였고요. 이번 흰남노는 더 좋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북위 30도 부근에까지 올라왔는데 서쪽의 고기압이 태풍의 왼쪽을 저기압성으로 강화시키는 바람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또 고기압이 있어가지고 또 태풍을 북쪽으로 또 회전시켜주는 역할, 즉 저기압성으로 돌게 해주는 그런 바람의 풍계가 가장 이상적으로 태풍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상층의 패턴뿐만이 아니라 중층, 하층 대기에서조차도 마이삭보다도 흰남노가 태풍이 더 발달하고 또 세력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삭과의 어떤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현재 방금 전 태풍이 조금 더 발달하는 거 위성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현재 930헥토파스칼로 더 다소 발달했고요. 마이삭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부터의 거리인데요. 마이삭은 이번 태풍보다는 조금 더 낮은 저위도에서 최성기를 이루다가 점차 약화되면서 올라오는 반면에 이번 태풍은 다시 한번 발달을 했죠. 그래서 현재 마이삭보다는 현재 태풍이 더 강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해수의 그 북상하면서의 조건도 마이삭보다 좋고 상층의 대기의 그런 패턴조차도 마이삭보다 좋은 상태라서 현재의 어떤 갭 차이, 마이삭의 중심기압과 현재의 태풍의 중심기압, 이 갭 차이는 유지되거나 조금 더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제도의 마이삭에서 957헥토파스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태풍은 현재의 추세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볼 때 950헥토파스칼 내외로 우리나라 부근에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압의 태풍이라면은 상당히 역대급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진로는 모든 모델들이 거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 진로대로 대부분 모델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진행 방향과 상륙 위치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모델들이 특히 ECMWF 예측 모델인데요. 6일 새벽이면은 이제 제주도를 지나서 남해상 쪽에서 이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가장 근접하는 시간대가 되겠는데요. 위에 그림 보시면은 풍속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주변의 배경장이 워낙 태풍이 발달하고 또 세력을 유지하기 좋은 조건이고 또 해수면 온도도 높기 때문에 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북쪽에 현재 고기압이 있습니다. 또 고기압이 있는 상태에서 비교적 선선하고 차가운 공기들이 있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도 커지기 때문에 또 풍속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실제로 모델도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압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에서부터 특별하게 기압이 올라가는, 즉 약화되는 과정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륙할 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약화되는 형태가 보여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모델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남해상을 지나면서 태풍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그런 구조는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또 수온의 어떤 구조, 대기의 상층 제트의 그 위치 등을 고려하면은 현재 세력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의 어떤 태풍들보다는 그 약화되는 강도가 적으면서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채 태풍이 북상하는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의 태풍 정보를 지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주에 최근접하는 시간대는 이른 새벽 시간이 되겠습니다. 6일 새벽 1시 내외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남 해안 쪽에 최근접하는 시간은 6일 아침입니다. 자, 경남 해안 쪽이 지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고 또 지형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느 포인트에 몇 시라고 좀 얘기하기가 정답을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추세를 볼 때는 7시 전후 상당히 좀 넓은 시간이 사이로 해서 경남 해안 쪽으로 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제의 예상보다 한 2시간 정도 좀 빠르게 좀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서 특히 경남 해안 쪽에 만조 시간과 상당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폭풍 해일의 위험 상태가 태풍이 만조 시간에 가깝게 접근하면서 더 위험한 상태로 증가했다고, 그래서 철저한 대비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태풍 진로의 변동성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는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우리나라 부근으로 들어오는 것은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고요. 왼쪽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약간 서쪽 부근에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예측과 거의 비슷한 위치, 또 오른쪽은 ECMWF 단일 모델인데요. 부산 해안으로 스치듯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범위 안에서 태풍의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와이드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밤 또 오늘 새벽이죠. 새벽 시간대에 태풍의 이동을 보시면은 중심 눈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시간대로 이동 경로를 보면은 거의 정북진입니다. 하지만 시간대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그 폭이 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약 한 50km의 왼쪽 오른쪽 좌우의 범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달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건조한 공기를 태풍 내부까지 끌어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태풍의 내부에 건조 공기가 돌게 되면은 건조 공기는 밀도가 상당히 무거운 공기입니다. 큰 공기인데 이 밀도가 무거운 공기가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주변에서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전체적인 질량이 왼쪽으로 갔다가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좌우로 바뀌는, 그래서 오른쪽에 그 팽이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이런 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심점이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로가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 50km라는 범위는요, 부산에서부터 통영 정도 되는 상당한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딱 어떻게 상륙한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기상학적으로 그렇고 이 거리 범위상으로도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지금 어느 한 포인트를 찍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인근, 뭐 부산 인근 아니면 거제도 인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순화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보여드리는 태풍은요, 2016년 제18호 태풍입니다. 우리나라 부근으로, 즉 부산 부근을 스쳐서 지나갔는데요. 부산 부근에 들어왔을 때에 975헥토파스칼입니다. 이번 태풍보다는 많이 약한 태풍입니다. 그렇지만 이 태풍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텐데요. 상당한 피해를 남해안 지역에 발생이 되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진로상으로 볼 때는요, 대부분 남해안 지역이 태풍의 왼쪽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 구역에 들어가면은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언론사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왼쪽은 강한 반원, 오른쪽은 위험 반원. 그래서 왼쪽에 들어가면 마치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태풍 같은 경우에 남해안 쪽, 특히 부산 지역에 상당한 많은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중심 구역에서 폭풍 구역에 가장 강한 풍속이 부는 구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왼쪽과 오른쪽의 구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이번 태풍 아시다시피 규모도 크고 그 세력도 차바에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두 선은요, 폭풍 반경, 즉 태풍의 가장 중심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치는 그 구역인데요. 25m/s 이상의 아주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인데 이 폭풍 반경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라남도 대부분 지역, 그다음에 경상도 대부분, 또 전라도
서울에서도 전라북도에서도 동부, 충청도도 남쪽 일부, 또 강원도도 남부 일부 이렇게 폭넓게 많은 지역에 이 폭풍 반경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냐 그런 것을 무색할 정도로 큰 피해와 강한 바람에 의한 큰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에 대한 폭풍 반경이 크다는 거 그걸 좀 더 강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태풍 중심의 위치는 좀 포괄적으로 좀 넓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후에 강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북서쪽에서는 찬 공기를 가진 기단이 현재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찬 공기를 가진 공기는 상층의 제트 또 기압골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와 함께 북상하는 태풍이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와 맞물려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계속해서 한반도 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북쪽의 찬 공기와 이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지역, 현재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이 되겠고요. 제주도는 이미 태풍 영향권 안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중부지방의 강수대는 당연히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압축되면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점차 더 발달할 것으로 보여져서 특히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강수가 상당히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오른쪽에 위치한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이 이제 북동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을 때 그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오른쪽으로 물러나면서 경상도 지역 쪽으로 강수대가 확장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강수가 집중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서쪽 지역은 앞에서 말한 중부지방 그 강수대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강수대가 발달하면서 유입되고 제주도는 또 전라남도는 태풍에 의한 강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강풍과 호우와 물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강풍 집중 시간대에 대해서 오른쪽 박스에서 글을 적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태풍의 이제 직접 영향권에 이제 서서히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풍이 가장 많이 부는 시간대는 아무래도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가 가장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아직도 태풍의 중심권역이 아직 위치하지 않으면서 태풍의 북쪽에서부터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강수량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가급적 외출은 자제해 주시고요. 실내 안전한 공간에서 머물러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점차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풍특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실 시설물 관리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단계의 시간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험의 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서 머물면서 이번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안전한 곳에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수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